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가자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은요,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무슨 저기압이냐?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선을 동반한 저기압. 자, 이거 온대저기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선에 대해서 손수학습으로 미리 알고 있으면 이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배우는 내용인 기단과 전선 부분을 먼저 다루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단과 전선 부분에서 우선 기단은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네 종류의 기단을 알고 있어야죠. 자, 네 종류의 기단 뭐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 양증한 기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 그렇죠,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 우리나라 초여름과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이 있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기단, 그리고 이 기단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을 잘 숙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선 가보도록 합시다. 지구원에서 다루는 전선은 크게 네 종류죠. 자, 네 종류 한번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죠. 그 전선을 맞습니다. 온난 전선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습니다. 그 전선을 한랭 전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나면서 형성된 전선이 있어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 경계면인 전선면, 그리고 전선면과 수평면이 만나서 형성된 교선인 전선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이 전선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체전선에서는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두 기단이 바로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입니다. 찬 기단은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려고 하고, 동시에 따뜻한 기단은 찬 기단 위로 타고 오르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서로 겹쳐져서 만들어진 전선도 있어요. 그 전선을, 그렇죠, 회색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통 이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 전선의 이동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으면서 겹쳐져서 이렇게 회색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한랭 전선이 왜 온난 전선보다 더 빠른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지표가 있는데, 자, 이 지표에서 우선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어 볼게요. 자, 여기 찬 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찬 기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따뜻한 기단이 있습니다.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파고들면은, 이렇게 파고들면서 어떤 전선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죠. 이곳에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랭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파고들면서 따뜻한 기단을 점점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따뜻한 기단을 밀어내기 때문에 전선도 함께 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선의 기울을 항상 이렇게 이동 방향 쪽으로 나타내어줘요. 그래서 한랭 전선에 해당되는 기호를 이렇게 이동 방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따뜻한 기단이요, 자, 여기에 찬 기단이 있어요. 이 찬 기단 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전선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전선이겠죠. 이것을 맞아요, 온난 전선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지금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찬 기단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찬 기단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 전선도 함께 찬 기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기호를 이동 방향 쪽으로 이런 식으로 온난 전선에 해당되는 기호를 나타내어 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용어들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이렇게 전선의 이동 방향 쪽 있죠. 자, 전선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전선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이동 방향 쪽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선의 전면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전선의 이동 방향 반대쪽, 이쪽을 전선의 후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온난선의 전면, 여기는 온난선의 후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랭전선 기준으로 한랭전선이 이동하는 방향,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이 여기가 한랭전선의 전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 방향 반대쪽, 여기죠. 여기가 한랭전선의 후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속도가 빠르냐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한랭전선은 찬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져요. 자, 파고들어요.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리고 온난전선은요, 따뜻한 기단이 찬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 올라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올라가면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파고들면서,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좀 힘이 덜 드는 공기가 어떤 공기입니까? 내려가는 공기예요? 올라가는 공기예요? 그렇죠. 내려가는 공기가 힘이 덜 들겠죠? 내려가는 게 더 손쉽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공기는요,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찬기단이 따뜻한 기단 속으로 파고드니까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온난전선에서는 따뜻한 기단이 찬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 온난전선은요, 자, 이 따뜻한 기단 찬기단을 서서히 밀어내서 이 온난전선이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도입해야지 이 부분을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기가 하나 내려가고 공기가 하나는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더 쉬우니까 이 한랭선이 온난선보다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이렇게 학습을 해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용어들 좀 알아보았고요. 본격적으로 온대저기압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은 사실 제가 예전에 교생 실습 때 수업을 한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자, 그럼 온대저기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저기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어떤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온대저기압을 만들어내는 건지 배우고요.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구조. 온대저기압의 구조는 온대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에서 강수량 분포는 어떤지, 구름 분포 어떤지,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풍향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등 그런 날씨와 관련된 것들을 온대저기압의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학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온대저기압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온대저기압의 형성 과정 첫 번째는 정체전선 형성으로 시작됩니다. 자, 어떤 전선이 만들어진다고요? 맞아요. 정체전선 형성이요. 자, 정체전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 그러니까 세력이 비슷한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서로 만나면서 만들어지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을 한번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방위를 그리고요. 그러니까 위쪽이 북쪽이에요.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찬 기단이 있어요? 따뜻한 기단이 있어요? 북쪽에는 그렇죠. 찬 기단이 있죠. 북쪽이 더 기온이 낮으니까 북쪽에는 찬 기단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체력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두 기단이 만나면 여기에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전선이라고요? 맞아요.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전선이다 해서 세력이 서로 비슷하니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체되어 있다라는 전선이라 해서 정체전선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찬 기단은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려고 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요.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찬 기단에 해당되는 기호를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전선의 기호는 항상 이동 방향 쪽으로 표시한다 했어요. 자, 그리고 따뜻한 기단은요. 따뜻한 기단은 동시에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기단에 해당되는 기호를 북쪽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을 잘 표현을 해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바람 방향을 한번 잘 볼게요. 그런데 이 정체전선을 기준으로 정체전선의 북쪽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붑니까? 바람이 그렇죠.
서쪽으로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남쪽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요? 동쪽으로 분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서로 엇갈리게 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바람이 엇갈려서 불잖아요. 이렇게 엇갈려서 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단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단이 뭐예요? 기단은 공기 덩어리죠? 공기 덩어리인데 어떤 공기 덩어리?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기온이나 습도와 같은 성질이 그 지역과 비슷해진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단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환경이 고기압 아니면 저기압인데요. 자, 우선 저기압부터 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압은요, 여러분, 태풍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죠. 회오리 바람도 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은 폭풍과 같은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저기압은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고기압은요. 자, 여러분 고기압 태풍 들어봤나요? 딱히 못 들어봤죠? 고기압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딱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은요. 저기압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바람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압은요. 특정 풍속 이상의 풍속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풍속이 어떤 특정 풍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의 풍속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은 지구학 2에서 경도풍을 학습해야지 잘 와닿을 수 있는데 지구학 1 과정에서는 그냥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특정 속도 이상으로 바람이 불기가 어렵다 정도로만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대체로 잔잔하게 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적인 것만 여러분들 파악하고 가면 좋겠어요. 고기압은 바람이 좀 잔잔하게 불고요. 저기압은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상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계속해서 잔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저기압보다 잔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인 특징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서 기단은 어느 곳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기단이 막 움직이겠죠. 하지만 고기압은 바람이 좀 잔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고기압 안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압은 기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단은 주로 고기압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있는데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정체부터 밝혀볼게요. 자, 정체전선은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주로 여름철에 오죠. 그러면 이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일 것이고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기단이 있죠. 뭐와 뭐가 있어요? 자, 우선 따뜻한 기단인 그렇죠.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기단은 사실은 북태평양 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기단은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죠. 그래서 이 찬기단은 사실은 오호츠크의 기단이었다라는 말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북태평양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왜요? 기단은 주로 고기압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잘 만들어지고 오호츠크의 기단은요. 오호츠크의 고기압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모두 어떤 기압대가 위치한 거예요? 맞아요. 고기압이 위치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북반구에서 고기압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까?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죠. 그래서 이 기단 주변에 기단 주변에 바람의 방향을 그릴 건데 단순화시켜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모두 고기압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따뜻한 기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여기 볼게요. 여기에서 이 정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까? 무슨 방향으로? 그렇죠. 서쪽으로 분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정체원선 기준으로 남쪽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붑니까? 맞아요. 동쪽으로 분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은 이 그림과 똑같죠. 정체원선 북쪽에서는 서쪽으로, 남쪽에서는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 똑같은 그림이죠. 따라서 정체원선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바람이 엇갈려서 부는 이유는 북쪽과 남쪽에 어떤 기압대가 위치하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고기압대가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압이 위치하기 때문에 바람이 엇갈려서 불게 돼요. 바람이 이렇게 엇갈려서 부는 현상 때문에 다음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체원선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체원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체원선을 그렸을 때, 자, 북쪽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남쪽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엇갈려서 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나뭇가지를 하나 놓아볼 거예요. 자, 그럼 나뭇가지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자, 우리 이거 공기 이동이라 보지 말고 나뭇가지를 자, 이렇게 강물의 흐름에 놓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강물이 한쪽은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고 아래쪽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뭇가지 어떻게 이동할까요? 나뭇가지의 위쪽 끝은 강물이 지금 왼쪽으로 흐르니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나뭇가지 아래쪽 끝은요, 강물이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뭇가지가 점점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서 엇갈리는 바람이 불게 되면 공기 덩어리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회전하면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무슨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위쪽에는 지금 북쪽에는 무슨 기단이 위치하는데요? 찬기단이 위치하고요. 남쪽에는요, 지금 따뜻한 기단이 위치하죠. 찬기단이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찬기단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지금 따뜻한 기단 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소용돌이가 아래쪽으로 향하잖아요. 이쪽 부분은. 그리고 이쪽 부분 볼게요. 여기서는요, 따뜻한 기단이요. 보세요. 따뜻한 기단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단이 서로 이동해요. 기단이 서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정체원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정체원선이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왜냐, 따뜻한 기단을 위로 움직이려고 하고 찬 기단을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정체원선이 점점 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체원선 휘어져서 결국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체원선이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진 정체원선이 마치 파동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파동의 뭐 마루와 골처럼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정체원선 주변에서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파동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정체원선 주변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부는 바람 때문에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소용돌이 때문에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일부가 이동하게 되면서 정체원선을 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정체원선에서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파동이 형성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체원선이 휘어져서 파동이 만들어졌고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는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소용돌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압대는 무슨 기압이에요? 그렇죠. 저기압대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이 소용돌이의 중앙에서 저기압이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요, 지금 위쪽은 여전히 찬 기단이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은 여전히 따뜻한 기단 지금 위치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소용돌이 때문에 여기에 있는 찬 기단, 여기에는 찬 기단은요, 이 소용돌이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 기단이 아래쪽, 이렇게 남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려고 해요. 자, 여러분,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죠. 무슨 전선이에요? 그렇죠. 한랭전선이죠. 그렇게 해서 한랭전선이 여기서 발달하게 됩니다. 한랭전선이 여기서 발달하게 되는데, 지금 찬 기단이 아래쪽으로 내려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선도 이렇게 남동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호를요, 이렇게 전선의 이동 방향이 남동쪽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랭전선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남쪽에 있는 따뜻한 기단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는 찬 기단이 있잖아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선, 무슨 전선입니까? 맞아요. 온난 전선입니다. 온난 전선인데, 지금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전선도 함께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방이 북동쪽이니까 온난 전선의 기호를 이렇게 북동쪽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정체전선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과정이 그래서 정체전선에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분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체전선에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분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온대저기압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형태를 선생님이 좀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에 한랭전선 있고 오른쪽에 온난전선 있고, 그리고 이 끝부분 전선의 꼭다리 부분 있죠. 꼭다리 부분에 저기압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하면서 온대저기압의 기본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랭전선은 보통 이동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모든 전선이 이동 방향 쪽으로 좀 휘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이렇게 휘어지게 그리고요. 그리고 온난전선도 이동 방향이 지금 북동쪽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북동쪽으로 휘어지는 성질이 있겠죠?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위쪽 꼭다리에 아까 저기압 위치했잖아요. 여기 저기압을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바로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어요. 우리가 온대저기압으로 부르는 그 형태가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겠어요. 온대저기압의 기본 형태.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온대저기압까지 왔고요. 자, 이제 온대저기압의 소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랬을 때 한랭전선 아까 무슨 방향으로 이동했나요? 한랭전선 이쪽. 자, 지금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동하니까 동쪽으로의 이동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랭전선은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난전선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지금 따뜻한 기단이 이동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선 또한 북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방향의 성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온난 전선도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동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고요? 한랭전선이 더 빠르다 했죠?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빨라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는데, 그럼 거리가 여기가 가장 가깝죠? 거리가 저기압에서 멀을수록 점차 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가까운 이 부분부터 그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겹쳐지면서 폐색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꼭다리부터 점점 여기 폐색전선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꼭다리부터 폐색전선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달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온난전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한랭전선이 있겠죠. 남아있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까지 나타내어 줬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은요, 폐색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색전선은 여기에 저기압 꼭다리부터 차례대로, 그러니까 온난전선과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서로 가까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점차 폐색전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저기압 어디 있습니까? 저기압. 여기 꼭다리부터 만들어진다 했죠? 그럼 꼭다리부터 자크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크. 자, 자크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꼭다리부터 저기압에서 시작해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기압이 위치한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뭔가 이 부분에 저기압이 위치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저기압이 위치하는 게 아니죠. 저기압은 이 꼭다리 부분에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는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해서 폐색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폐색점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폐색점이라고 하는 위치구나, 용어만 여러분들이 인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점차 폐색 전선이 발달하게 되고 결국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의 전체적인 형성 과정이었고요. 형성 과정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먼저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산기단과 따뜻한 기단, 특히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정체전선 주변에 소용돌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정체전선에서 파동이 나타나게 되죠. 파동이 일어난 후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전선이 서로 분리되게 되고 이렇게 온대저기압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서로 겹쳐지면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폐색전선이 계속 발달하다가 결국 온대저기압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의 형성 과정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온대저기압의 형성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을 만들 수 있었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자, 무게중심의 위치 에너지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좀 전에 온대저기압 형성 과정에서 이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그림은요, 온대저기압 형성 과정에서 이 마지막 소멸된 온대저기압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두 그림만 따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단면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 단면에 나타낸 게 지금 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단면. 자, 여기 단면에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 위치 에너지 감소라는 거 이해부터 하고 갈게요. 일단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게중심은요, 자, 시소가 이렇게 있어요.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무게가 무겁고요, B는 무게가 가벼워요. 그랬을 때 무게중심은 이러한 시소가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의 위치, 이 받침대의 위치를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여러분, 무거운 사람 쪽에 있어야 돼요? 가벼운 사람 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거운 사람 쪽에 있어야지 받침대가 무거운 사람 쪽에 두었을 때 시소가 평행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무거운 쪽에 위치하는구나, 무거운 쪽에 편향되어서 위치하는구나, 이거 파악해 주길 바라고요. 자, 다음 위치 에너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를 잡아당기죠. 그랬을 때 높이 있는 물체가 있고, 높이 있는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좀 낮은 곳에 있는 물체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자, A와 B 중에서 맞으면 더 아픈 곡은 뭐예요? A가 맞으면 더 아프겠죠? A가 더 높게 있기 때문에 맞으면 아픕니다. 그 말은요, 이 A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에너지, 잠재한 에너지, 숨어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맞으면 아프니까. B는요, 낮은 곳에 떨어뜨리니까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잠재된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자, 지구의 표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높이가 낮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이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그림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밀도가 누가 더 크나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질량이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찬 공기가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무게중심을 그럼 찾아볼게요. 자, 무게중심은 항상 무거운 쪽으로 치우친다 했죠. 근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 단위 질량당, 단위 부피당 질량이 더 큰 아이가 찬 공기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요, 그렇죠, 이쪽 찬 공기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찬 공기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섞여요. 섞이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 그림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찬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무게중심도 찬 공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겠죠. 자, 무게중심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요.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향했어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온대저기압 에너지원은요, 무게중심의 위치 에너지 감소이다라는 거 파악하면 좋겠고, 이 부분이 어려우면 단순하게 지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경계면에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찬 공기는 어떻게 해서든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뜨려고 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결국에 안정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정하죠. 따뜻한 공기 위쪽에 있으니까 안정하죠.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처음에 불안정했다가 점차 이렇게 역학적으로 안정해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찬 공기가 가라앉는 과정이다. 찬 공기의 위치 에너지가 지금 감소한 거잖아요. 찬 공기가 가라앉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온대저기압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의 구조는 말씀드렸다시피 온대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말해요. 날씨는요, 기상 요소가 포함되죠. 그래서 풍향, 기온, 구름, 강수량,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에서의 풍향, 기온, 구름, 강수량을 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쪽에서 그린 온대저기압 모형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모형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한랭전선이 위치하게 되고 왼쪽에 한랭전선이 위치하고 오른쪽에 온난전선이 위치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위치하고 여기 꼭다리에 저기압이 위치합니다. 여기 저기압이 위치해요. 자, 이게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배치를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이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정체연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위에 지금 찬 기단이 있었고 남쪽에 지금 따뜻한 기단이 있었죠. 근데 이랬던 정체연선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휘어지면서 결국 이런 형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부분, 이 전선을 기준으로 이 북쪽 부분은요, 북쪽 부분 모두 찬 기단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남쪽 부분은 모두 따뜻한 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휘어진 부분을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선을 기준으로 이 북쪽에 위치한 부분 있죠? 이 북쪽에 위치한 이 부분은 모두 찬 기단일 것이고 이 부분은 모두 따뜻한 기단일 것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 표시해주면 여기에 찬 기단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찬 기단이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다 찬 기단일 테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사이에는 따뜻한 기단이 위치해 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향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북반구 저기압입니다.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이런 식으로 모식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거 무슨 풍이에요, 여러분?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항상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하죠.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동풍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남서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북서풍이 된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선 주변에서 구름 분포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일단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어디에 위치해요? 자, 한랭전선 좀 그려볼게요. 여기 지표가 있고요. 한랭전선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찬 기단이 있고 찬 기단이 오른쪽에 있던 따뜻한 기단 아래를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만들어진 여기 이 전선이 바로 한랭전선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한랭전선이 이 창기단이 지금 이쪽으로 파고드니까 전선도 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전선의 이동 방향 쪽이 전선의 전면이라고 했고요. 전선의 이동 방향 반대쪽이 전선의 후면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구름은 어디서 발달하냐? 자, 구름은 지금 찬 계단이 따뜻한 계단 아래로 파고드니까 따뜻한 계단이 치켜 올라갑니다. 따뜻한 계단이 이렇게 확 올라가요. 따뜻한 계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랭전선의 전면에서 만들어져요? 후면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지금 이거 후면에 있잖아요. 후면에서 구름이 발달합니다. 후면에서 구름이 발달하는데 따뜻한 기단을 지금 찬 기단이 밀어 올리니까 조금 구름이 이런 식으로 높고 두껍게 발달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저근형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구름 분포를 나타내면 찬 기단의 후면이 이쪽이죠. 후면에서 이렇게 좁은 구역에서 저근형 구름이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마찬가지로 온난전선도 똑같아요. 자, 온난전선도 그려보면,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자, 여기 따뜻한 기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찬 기단이 있어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전선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따뜻한 기단이 지금 찬 기단을 차츰 밀고 있기 때문에 전선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전선 기호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전선의 이동 방향 쪽이 바로 전선의 전면이 된다라고 했고요. 전선의 이동 방향 반대쪽이 전선의 후면이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 이 부분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되게 넓은 지역에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의 두께가 좀 얇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름의 형태를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넓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특이한 건 여기서는요, 구름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운형 구름에서는요, 넓은 지역에서, 자, 지금 구름의 두께가 얇잖아요. 그래서 세찬비도 못 내리고 이슬비 정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근형 구름에서는요, 두께가 두꺼우니까 아무래도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게 돼요. 그 강한 비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온대저기압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 온대저기압이 이동할 때 풍향, 기온, 구름,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온대저기압은요, 여러분, 중위도에서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대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요.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대체로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내가 있어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온대저기압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 나 쪽으로 다가올 때 날씨의 변화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거죠.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해요. 자, 그러면 우선 풍향부터 봅시다. 풍향. 제일 먼저 무슨 풍이 불어요? 맞죠? 남동풍이 불죠? 자, 먼저 남동풍이 붑니다. 남동풍이 불고, 자, 그리고 온난전선 통과했어요. 자, 이 부분 온난전선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온난전선 통과하고 무슨 풍이 붑니까? 남서풍이 불죠? 자, 다음은 남서풍입니다. 남서풍이 불고, 그리고 무슨 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부는데 그 전에 뭐가 통과합니까? 한랭전선 통과하죠. 자, 그 전에 여기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한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한랭전선 통과 후에 북서풍이 분다라는 거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향의 변화는 남동, 남서, 북서예요. 자, 이 남동, 남서, 북서가 문항에서 잘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뀔 때 온난 전선이 통과한 거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뀔 때 한랭 전선이 통과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나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중에서 방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랬을 때 풍향이 처음에 남동풍이죠.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자, 이게 1번. 그리고 남서풍으로. 2번으로 변했죠. 그리고 북서풍으로. 3번으로 변했죠. 풍향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어디에서요? 온대저기압의 남쪽에서. 온대저기압 남쪽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북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남쪽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 분포 보겠습니다. 기온은요, 우선 찬기다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기온이 어때요?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 낮다가 다시 따뜻한 기다 영향을 받죠. 기온이 높아져요. 높아지고, 자, 다시 찬기다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온난선을 통과할 때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랭전을 통과할 때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왜 온난전선이고 한랭전선이냐면 전선이 통과했을 때 기온이 높아졌잖아요. 기온이 온난해졌기 때문에 온난전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랭전선이 통과했을 때, 전선이 통과했을 때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랭해졌기 때문에 한랭전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선 통과했을 때 기온이 온난해지면 온난전선, 기온이 한랭해지면 한랭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파악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름 분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요, 처음에 무슨 구름? 층은형 구름이죠. 처음에 층은형 구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무슨 구름인가요? 맑죠, 날씨가. 구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날씨가 맑다가 다시 저근형 구름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수량 볼게요. 강수량은 처음에 이슬비 내리죠. 이슬비 내리다가 날씨가 맑죠. 날씨가 맑다가 조근형 구름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형태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의 남쪽에서 날씨 변화 한번 살펴봤는데요. 온대저기압 남쪽에서는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 풍향, 기온, 구름, 강수량이 모두 급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씨들이 급변한다면 전선이 통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을 통해서 무슨 전선이 통과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기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럼 온난선이 통과했구나. 혹은 날씨가 갑자기 맑아졌어요. 그럼 온난화에서 통과했구나. 자, 강수량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한랭전이 통과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날씨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선을 통과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의 남쪽에서의 날씨였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 온대저기압 북쪽에서의 날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온대저기압 그려주고요. 자, 왼쪽에 한랭전선 그리고 오른쪽에 온난전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기압이 위치하죠? 자, 여기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온대저기압은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북쪽에 위치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나 자신은 이렇게 온대저기압을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랬을 때 풍향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으면요, 풍향 어디로 봅니까? 단순하게 표시해볼게요. 단순하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불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 방향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자, 1번이에요. 자, 내가 2번에 있을 때는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다시 붑니다. 자, 3번에 있을 때는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죠. 자, 이것을 방위표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방위표에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북쪽, 여기 남쪽, 동쪽, 서쪽인데 바람이 처음에는 이쪽으로 분다는 거죠. 이쪽으로 불다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불어요? 남쪽으로 부네요. 남쪽으로 불다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불어요? 이쪽으로 불죠. 그럼 풍향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풍향이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온대저기압 북쪽에서는
온대저기압 통과할 때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점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의 구조였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온대저기압의 남쪽에서는요, 풍향은 남동남서 북서로 바뀌고 기온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바뀌고요. 구름은 추운형 그리고 맑았다가 저온형 구름으로 바뀌고 강수량은 20일 내리다가 맑았다가 소나기로 바뀐다. 특히 온난현상과 한랭현상이 통과할 때 이렇게 날씨 변화가 급변한다 라는 거 잘 파악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항에서 날씨가 이런 식으로 될 때 어떠한 전선을 통과했는지 혹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온대저기압 구조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 북쪽에서는 풍향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데요.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더라 정도 파악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가나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북반구에서의 온대저기압을 다뤄봤는데 남반구에서의 온대저기압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반구에서의 온대저기압도 똑같아요. 발달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도 정체전선 형성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남반구는요, 자, 이렇게 사방에 그렸을 때, 자, 이 위쪽에 적도가 위치한 거죠. 북쪽에 적도가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은, 남쪽은 오히려 차갑고, 북쪽이 오히려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뭐가 있냐면 따뜻한 계단이 위치합니다. 북쪽에 따뜻한 기단이 위치하고 남쪽에 차가운 기단이 위치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기단은 주로 고기압에서 발달한다라고 했죠. 자, 그 전에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이렇게 만나면서 체력이 비슷한 두 찬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서 여기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체전선이요. 지금 따뜻한 기단은 찬기단 쪽으로 가서 찬기단 위를 타고 오르려고 하니까 따뜻한 기단은 남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단에 해당되는 기호를요, 남쪽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남쪽으로 표시해 주고, 찬기단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따뜻한 기단 아래를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기단은 북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기단에 해당되는 기호를요, 북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의 기호는 항상 전선의 이동 방향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북반구와 이렇게 약간 상하 대칭적인 이런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은 여러분 모두 고기압에서 잘 만들어진다 했죠? 그런데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붑니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죠? 그래서 단순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한번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다라는 거죠, 바람이.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좀 확대를 보면 여기 정체전선이 위치하고 정체전선의 북쪽에서는 동쪽으로 남쪽에서는 서쪽으로 바람이 엇갈려서 분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소용돌이가 무슨 방향으로 만들어집니까? 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만들어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여전히 위쪽에 따뜻한 공기, 남쪽에 찬 공기가 위치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요, 소용돌이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찬 공기는요, 소용돌이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전선 자체가 휘어져요. 정체전선이 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는데, 정체전선에서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전히 소용돌이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북쪽에는 따뜻한 기단, 남쪽엔 찬 기단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따뜻한 기단이요. 자, 여기에 있던 따뜻한 기단이 지금 소용돌이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정체전선의 모양을 살짝 잘못 그렸는데, 자, 지금 소용돌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단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전선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찬 기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선이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전선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진 모습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전선이 휘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휘어지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가 지금 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의 소용돌이가 치는 모습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잖아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기압대가 있죠. 자, 무슨 기압대예요?
그렇죠.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치면서 여기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고요. 자, 그랬을 때 위쪽 따뜻한 공기, 아래쪽 찬 공기 여전히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선은 여기 찬 공기가 이 소용돌이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죠. 무슨 전선이에요? 맞아요. 한랭전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랭전선이 발달하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북동쪽으로 밀어내니까 전선 이동 방향 북동쪽이죠. 그래서 북동쪽으로 전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전선 기호를 북동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소용돌이에 의해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따뜻한 공기가 찬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전선, 온난 전선인데 따뜻한 공기가 찬 기단을 이렇게 남동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선 이동 방향이 남동쪽이죠. 그래서 남동쪽으로 기호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선으로 정체전선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쪽에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왼쪽에 한랭전선, 오른쪽에 온난전선, 아래쪽에 저기압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한랭전선이 위치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온난전선이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꼭다리 부분에 저기압이 위치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조가 바로 남반구에서의 온대저기압 구조가 되겠어요. 이게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을 그려봐라 하면은 남반구의 온대저기압 그려봐라 하면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 특징은요. 자, 북반구에서는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북반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여기에 저기압, 꼭다리에 저기압이 있고. 자, 어때요? 상하 대칭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정체원선도 상하 대칭이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형태도 서로 상하 대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북반구랑 비교했을 때 온대저기압이 상하 대칭적으로 나타나는구나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과정 알고 있잖아요. 온대저기압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남반구에서 온대저기압 형태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온대저기압의 구조,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 이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었는지 문항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7월 학력평가 8번이고요. 온대저기압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항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9월에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할 때, 자, 정체전선이 위치하네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할 때 24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가시영상. 자, 이거는 기상영상 사진 중 가시영상을 나타낸 사진이랍니다. 자, 이것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에서 나 순서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선은요, 정체전선이란 거 파악하고 와야죠. 이 전선 정체전선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시영상을 다다음 시간에 학습하겠지만 가시영상은 기상위성 영상인데요. 구름의 두께를 알아보기 위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가시영상을 통해 구름의 두께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구름이 만약에 흰색이다. 구름이 만약에 이 가시영상으로 통해 바라본 구름이 밝으면 두께가 두꺼운 것이고 어두우면 두께가 얇은 것이라고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파악하고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에서 구름의 두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두껍다. 자, 구름의 두께 나왔네요. 구름의 두께는 가시영상에서의 밝기 비교해야죠. 그랬을 때 가에서 B지역은 밝고 A지역은 어두우니까 B지역의 두께가 더 두껍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나에서 A 지역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자, 이거 어떻게 볼까요? 사실 니은선지 때문에 이 8번이라는 문항을 이 형성 과정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풍 계열이란 거 어떻게 풀지 봤더니 지금 일기도도 안 나와 있고 등합선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풀지 사실 감이 잘 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온대적임 형성 과정에서 앞서 배운 이 형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체현선 부근에서는요, 정체현선의 북쪽과 남쪽에 모두 고기압이 위치하기 때문에 정체현선 북쪽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분다? 바람이, 그렇죠, 서쪽으로 불고요. 정체현선 남쪽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요? 바람이 동쪽으로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람이 서로 엇갈려서 붑니다. 바람이 서로 엇갈려서 불고 심지어 자, 지금 이 찬 공기는 어떻게 보면은 찬기다는 고기압이잖아요. 고기압. 고기압에서는 바람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갈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풍 계열이 아니라 북풍 계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잖아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문항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문항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말씀드렸죠? 이 정체원선 북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할 것이고, 고기압이 위치하기 때문에 정체원선 이 북쪽 부근에는 이렇게 동풍 계열, 그러니까 서쪽으로 바람이 불거나 혹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식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네,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체원선 주변에서의 바람의 분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해 가나요? 그래서 A가 지금 정체원선의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적어도 동풍 계열의 바람, 그러니까 서쪽으로 부는 바람 내지 아니면 남쪽으로 부는 바람인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디귿선지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B지역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자, B지역은 보면은 지금 정체원선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정체원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죠. 자, 그랬을 때 정체원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고 동시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전선입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 찬 공기가 이렇게 위치한 거예요. 북쪽에 찬 공기가 이렇게 위치하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위치해 있는데, 자,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아래를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여기 이 전선, 여기 전선이 정체원선이라고 했죠? 그럼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따뜻한 공기가 지금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니까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정체원선의 무슨 쪽? 북쪽에서 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체원선의 남쪽에 지금 B가 있는 거고 북쪽에 A가 있는 거예요. 남쪽인 B에서는요, B 지역 상공에서는 정체전선면. 자, 이게 지금 전선면이죠. 근데 이 B의 상공에서는 정체전선면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선지도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 구조 중에 온대저기압 남쪽에서의 날씨를 포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1기도에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표는 이날 관측소 A에서 T1T 시각에 관측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T2는 전선 통과 3시간 후이며 T1T 동안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중 하나가 A를 통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T1에서 T2 동안 풍향이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전선이 통과할 때 풍향 급변하고요, 기온 급변하고 강수량 급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기온은 일단 낮아진 거 확인할 수 있고 기온은 낮아졌고요. 그리고 바람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고
강수량은 다시 생겼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선이 통과한 거예요? 자, 일단 남서풍은 어디서 불어요, 여러분? 남서풍은요, 온대저기압 모형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면요. 자, 여기가 남동풍이고요. 여기 남서풍, 여기 북서풍이라고 했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이 방향으로 이동할 때 내가 여기 있으면 남동, 남서, 북서로 풍향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할 때 여기 전선이 통과하는데 여기 전선 한랭전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만 가지고도 한랭전선이 통과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짚고 와볼게요. 자, 온대저기압 남쪽에서 날씨의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통과할 때, 한랭전 통과할 때, 자, 특히 한랭전 통과할 때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한다는 거 파악했고, 기온 낮아지죠. 기온 낮아지고요. 강수량 있다가 없다가 있는 걸로 변했습니다. 똑같죠? 남서풍, 북서풍, 그리고 기온 낮아지고 강수량 없다가 있는 걸로. 자, 다시 볼게요. 자, 기온 낮아지고 남서풍, 북서풍 바뀌고 강수량 없다가 있는 걸로 바뀌었죠. 방금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한랭전선인 거 알 수 있고, 한랭전선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선을 통과했는지 가장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풍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풍향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통과했구나를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선지 한번 봐볼게요. 기억 T1일 때 A30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T일 때 남서풍이 붑니다. 남서풍은 여기에서 불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 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전선면은 어디에 위치해요? 전선면은 지금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전선면이 위치하고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전선면이 위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면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그렸던 이 전선 주변에서의 이 전선면 분포들, 이것들을 잘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전선면은 항상 이렇게 창기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창기난 쪽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이 모두 창기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전선면이 위치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일 때 A30에는 하여튼 전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T1에서 T 사이에 A에서는 저근형 그림이 관측된다. 자, T1에서 T 사이에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 통과했고요. 한랭전선 통과하면은 여기에서 무슨 그림이 발달합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저근형 그림 발달한다라고 했죠. 자, 앞에서 여기에서 저근형 그림이 발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 D극 가볼게요. T1, T 동안 A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자, T1, T 동안 A에서 방향,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면 파악할 수 있고, 자, 또 하나. 지금 온대저기압의 남쪽에 위치하잖아요. 온대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겠죠? 자, 그러니까 D극도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4년도 대수능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요, 온대저기압 구조 중에 온대저기압 북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1기도에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영향을 받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잘 그렸죠? 나는 이날 관측소 A와 B에서 T1부터 15시간 동안 측정한 기압, 기온,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와 B의 위치는 각각 기압과 니은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나의 그래프는 기압, 기온, 풍향 중 하나이고 A와 B는 기압과 니은 중 하나라고 해요. 자, 우선은 A와 B의 위치부터 파악해 봅시다. A와 B가 기압과 니은 중 하나인데 기압은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의 북쪽, 니은은 온대저기압 이동 경로의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풍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풍향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네요. 자, 그랬을 때 기압, 기온, 풍향 중에 자, 지금 이 점을 보면 점이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자,
기압과 기온이 이런 식으로 완전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풍향을 나타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점이 풍향이에요. 자, 그러면 풍향이 지금 무슨 방향을 변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동풍에서 북풍으로 변합니다. 자, 동풍에서 북풍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무슨 방향?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죠, 풍향이. 그러면 남풍에서 서풍으로 가니까 남풍에서 서풍이니까 여기 남풍에서 서풍으로 무슨 방향? 그렇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을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역은요, 온대저기압의 이동 방향이 북쪽에 있으니까 기역에서는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할 것이고 니은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A는 사실상 기역이 되고 B는 니은이 된다라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역과 니은 중에 이 실선과 점선이 각각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역이 더 북쪽에 위치하죠. 기역이 북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기역에는 한랭, 자, 한랭한 기단이 있고, 자, 찬기단이라고 할게요. 기역에서는 찬기단이 위치하고 니은에서는요 따뜻한 기단이 위치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위도도 기역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역의 기온이 더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기온이 실선이라면 기역 부분이 지금 니은 부분보다 자 t일 때 기온이 더 어때요? 기역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점선을 보면 기역 부분은 기온이 이 정도, 니은 부분은 기온이 이 정도죠. 기역이 훨씬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선이 기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점선이 기온이에요. 이게 기온이고, 자, 이게 기온이고, 그럼 이게 남은 기압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온대저기압이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기압과 니은이 점점 이렇게 온대저기압 중심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온대저기압 중심으로 다가오니까 기압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높아지는 형태가 띄게 될 것이니까 실선이 기압이다 라고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A의 위치는 기역이다. A의 위치는 기역. 맞네요. 니은 T2의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자, 이거는 그래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T2일 때의 기온은요, B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이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A가 더 낮습니다. B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으니까 A가 B보다 낮다. 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아, 자, 다시 기온, 자, 네, 기압을 봤네요. 자, 이게 기온이죠, 기온. 자, 그러니까 B가 더 높네요. B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그래도 맞네요. A가 B보다 낮다. 그쵸? 맞는 선지죠? 자, 디귿 T3에 니은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있다. 자, T3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봐야겠네요. T3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온이 일정하다가 T3 이후에 갑자기 기온이 급변하잖아요. 자, 여러분 항상 기온이 급변할 때는 뭐가 통과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전선이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전선이 통과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선 통과 시점이에요. 전선 통과할 때 니은이라면 원래 이렇게 한랭을 통과해서 기온이 낮아져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기온이 갑자기 왜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온이 급변했다라는 걸 통해서 전선이 통과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T3은 전선 통과 전이고 T1일 때 니은은 한랭전선과 온난원선 사이에 위치하니까 T3일 때도 여전히 한랭전선과 온난원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겠죠. 자, 한랭전선과 온난원선 사이에서는 전선면이 있나요? 자, 전선면은요, 한랭전선의 후면에 온난선의 전면에 이렇게 전선면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없다라는 거죠. 그 디귿은 틀린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대저기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